전 세계 34관왕을 달성한 영화가 있습니다. 독립영화 벌새. 아직도 이 벌새를 안 보셨습니까? 예. 네, 국내 관객 13만 명을 돌파하며 독립영화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모셨죠. 네, 이 자리에 영화 벌새 김보라 감독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감독, 제작, 연출을 다 하신 거죠? 각본. 네. 예, 네. 각본부터. 어떨 때 보면 28관왕이라 그러는데 벌써 34관왕. 그러니까 뭐 부산, 서울, 런던, 베를린 약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열린 영화제는 다 휩쓸고 계신 겁니다. 최근에 이제 뭐 외국이나 국내나 이렇게 영화제 또는 뭐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어떤 평을 들으셨습니까, 주로? 최근에 런던 영화제에서 상영을 했었는데요. 관객분들이 이제 다른 해외 영화제에서도 마찬가지긴 했었는데 고맙다는 말씀 해주실 때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고맙다. 네, 이런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국내에서 이 사회 변화를 쭉 겪어온 우리가 아니더라도 외국 사람들도 어떤 공감하는 부분이 꽤 컸던 모양이죠. 네, 저도 그 부분이 정말 감사하고 좀 놀랐던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 영화가 한 인간의 성장과 그리고 그 인간이 어떻게 사랑을 찾아가려는 그런 여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많이들 공감을 하시고 유년기의 그런 기억들도 소환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네.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네. 예, 우리로 따지면 이제 성수대교가 무너지던 그 시점에 학교에서 또는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소소하게 일상적인 얘기들이지만 성장해가는 네. 그 얘기를 담았습니다. 네, 저도 1994년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가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끌어서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영감을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이제 창작을 할 때 예술가라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세계를 그 작품에 녹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공장에서 찍어진 영화 같은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색깔을 드러내고 제가 생각하는 세계를 이제 관객들하고 좀 공유를 하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벌새도 제 개인적인 기억들이라던가 제가 생각하는 어떤 바라보는 세상 그것들을 좀 녹여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영화 벌새의 제목과 주인공인 은희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제목을 벌새로 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벌새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인데요. 그 작은 새가 그 1초의 날갯짓을 80회에서 90회를 하면서 아주 먼 거리를 꿀을 찾아서 이렇게 날아다녀요. 근데 그 새의 어떤 상징이 아주 강한 생명력이라던가 희망, 사랑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 영화 벌새에서 은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절망하면서도 또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그 여정과 닮아 있어서 그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예. 좀 저한테는 힘들었던 장면입니다. 1994년 뭐 기억하죠? 10월 21일이고 아침 한 7시 반 좀 넘어서 예, 성수대교가 무너지던 장면인데 사실 그 시신을 건지는 그 현장에 저도 있었습니다. 취재 기자로. 예, 그래서 뭐 다 기억나죠. 16명 남자, 16명 여자, 그래서 32명이 숨졌던 사고 기억나는데 버스도 16번이었습니다. 네. 예. 그 감독님은 이 사건이 어떤 의미셨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었고요.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사진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성수대교 붕괴 사진들을. 근데 20년이 넘게 흐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제 몸이 좀 아픈 것을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사건이 내게 몸의 통증을 일으킨다면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공동의 트라우마로서 기억되는 그런 사건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국가적인 재난이 우리가 알지 못하게 얼마나 우리 몸의 세포에 그런 아주 강렬한 기억으로 남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었고요. 그 사건을 어떻게 대상화하지 않고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으면서 이 영화에서 녹여낼 수 있을까 좀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네, 영화를 보면서 저한테 힘든 점은 또 학창 시절이 떠올랐다는 점인데요. 네. 영화에서 학생들이 뭐 우리는 노래방 대신 서울대 간다 이런 구호를 외치기도 했는데 그런 은희에게 좀 힘이 돼줬던 게 바로 한문학원의 영지 선생님이 아닌가 싶거든요. 운동권의 대학생으로 좀 짐작을 해볼 수는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감독님께도 이런 영지 선생님이 같은 모델이 된 실제 선생님이 계셨나요? 네, 제가 중학교 때 실제 한문학원을 다녔었는데요. 아, 예. 네. 근데 그 학원에서 영지 선생님하고 좀 닮아 있는 그런 선생님이 계셨어요. 어떤 사회적인 여성성을 수행하지 않고 좀 담담하고 머리도 짧고 좀 멋있는 그런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저희를 학생들을 아이가 아니라 한 명의 어떤 인간으로서 대접을 해주시는 게 느껴졌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좀 느슨한 모델이 됐었고, 그 외에도 제가 삶에서 영지의 얼굴을 하고 있는 많은 그 본질을 느낄 수 있는 관계를 가져줬던 그런 사람들의 면면들을 영지 캐릭터에 녹여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영지 선생님이 칠판에 계속 한문을 쓰잖아요. 네, 지금 네, 화면으로도 좀 화면에 전에 나가나요? 나갔는데요. 예. 네. 제일 유명했던 그 장면은 물론 뭐 얼굴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뭐 예를 들면 마음을 아는 사람은. 상식은 많천하지만 지심, 마음을 아는 사람은 서로 몇 명이나 되겠냐라고 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와서 확 꽂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리고, 네. 뭐 궁금하신 거.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화면으로도 나갔는데 영지 선생님이 칠판에 분필로 글씨를 쓸 때 왼손으로 쓰더라고요. 근데 또 주인공 은희가 친구랑 낙서를 할 때도 왼손을 쓰던데요. 둘 다 왼손잡이인 게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저는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사실은 해외 영화제에서 어떤 해외 관객분이 한국 분들은 다 왼손을 쓰냐고까지 질문하셨어요. 예. 너무 신기해하시면서. 근데 많은 관객분들이 그 질문을 똑같이 해주셨는데 두 배우분 다 왼손잡이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영화적으로는 기분 좋은 우연의 일치였었어요. 예. 네. 우연히 일치셨습니까? 네.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저희 앵커들이 영화를 보면서 인상적인 장면을 하나씩 꼽아봤거든요. 그렇죠.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제가 꼽은 장면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잘린 손가락 바라보면서 소주 한 잔 마시는 밤 덜컥덜컥 기계 소리 귓가에 남아 하늘 바라보았네. 잘린 손가락 묶고던 밤 시린 눈물 흘리던 밤 비 묻은 작업복에 지나간 내 청춘 이리도 서럽구나. 네, 저희가 감독님을 만나기 전에 영화를 봤고요. 인상적인 장면을 하나씩 꼽으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장면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선데요. 사실 그 두 친구가 싸웠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이들을 혼내지도 않고 뭐 훈수를 두지도 않고 노래를 불러줄까 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가 또 민중가요 잘린 손가락이더라고요. 이 노래를 부른 이유가 있을까요? 영지 캐릭터를 제가 살펴봤을 때 예. 작가로서 그것이 가장 영지에게 어울리는 방식의 위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영지 캐릭터는 굉장히 나름 어른이고자 노력하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예. 아이들을 존중하려고 하고 그랬을 때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캐묻지 않고 오히려 자기 방식으로 그렇게 노래를 불러줌으로써 그 공간의 분위기를 완화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예. 이번에 제가 꼽은 장면 한번 보시겠어요? 예.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윤복희 씨, 여러분이 저렇게 뽕피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트램펄린에서 친구랑 계속 네. 점프하기도 하고 콜라텍에 가서도 미친 듯이 점프하며 네. 춤을 추고 또 점프를 하고 저 점프는 의도하신 연출인가요, 계속? 네. 예. 그러니까 그 덤블링 장면이 나오는 씬도 그 전 씬이 그 가족 간의 어떤 불화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계속해서 비상하고 싶어하고 날아오르고 싶어하는데 그래도 계속 떨어지잖아요. 덤블링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동적인 이미지들이 좋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클럽에서도 아이들이 뛰어오르는 것이 주체할 수 없는 어떤 에너지를 이렇게 해소하려는 그런 방식들을 보여주고 싶었고, 지금 보여주신 이 장면에서는 이 장면은 저도 가장 좋아하는 장면 중 하나인데요. 예. 그리고 저희 배우 박지우 분이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이 주인공 은희가 자신 안에 많이 쌓여있는 그런 감정적 응어리들, 그리고 슬픔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허무함 등 여러 가지 감정들을 그 동작으로, 몸짓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예. 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영화 곳곳에 정말 감독님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아서 놀라울 수밖에 없는데요. 박찬욱 감독은 감독님께 빨리 후속작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또 이렇게 평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첫 장편 영화라고 들었습니다. 이 단편 리코더 시험이 전신이 됐다고 하던데요. 이 처음으로 장편 영화를 찍으시는데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네, 아무래도 이게 독립영화 방식으로 제작이 됐고, 주로 이제 어떤 투자를 받는 게 아니라 제작 지원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기관에서 조금씩 돈을 모아서 그 지원금을 모으느라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기약이 없잖아요. 이 영화 과연 만들어질까? 그런 기약 없는 시간들을 견디는 힘이 굉장히 필요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 시간들에서 가족이나 친구들이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줬고, 또 현장에서는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이 굉장히 한 마음으로 이렇게 힘을 합쳐서 끝까지 결국 완성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개봉한 지 한 2달쯤 네. 됐죠. 그래도 독립영화로서 13만 관객이라고 하면 뭐 대단한 숫자인데, 김보라 감독님하고 영지 선생님. 영지 선생님, 네. 김세벽 네. 예, 그 배우하고 자축 영상도 만드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한번 보고 이 얘기를 나누죠. 말도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지. 뭔가 13만 관객이 벌새는 같은데 13만이나? 세상은 참 신기하고 아름답다. 김세벽 배우가 키가 크다고 영화에서 느꼈었는데 감독님 옆에 서니까 오히려 한참 작아 보이군요. 네, 예. 제가 키가 커서. 네, 그런데 배경이 우리나라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어디서 네. 찍으신 건가요? 즉흥적으로 만드신 건가요? 저희 런던 국제 영화제 갔을 때 예. 이제 찍었는데, 저희가 묵었던 호텔 바로 앞에 거리에서 찍었고, 이제 아이디어는 대부분 새벽 씨가 좀 내셨어요. 예. 새벽 씨도 이제 재밌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있게 돼가지고 굉장히 재치 있는 아이디어를 좀 해주셨고, 그리고 저희 같이 갔던 홍지수 감독이 그 촬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논의 끝에 만든 영상입니다. 예. 네, 그런데 영상을 보니까 그 배우 김세벽 씨랑 감독님이 좀 이미지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생각이 난 건데, 그 많은 관객분들이 감독님이 우리에게 영지 선생님 같다 이런 평을 하기도 하던데요. 그런 얘기 들으시면 어떠세요? 아무래도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이제 창작자는 어떤 한 캐릭터에 자신의 목소리를 녹여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이제 모든 캐릭터들이 제가 사랑하는 캐릭터고, 제 목소리가 담겨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영지에게 가장 제가 하고자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담았거든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그렇게 봐주실 때 감사하고, 또 근데 약간 좀 민망하기도 하고, 예, 영지가 워낙 멋있는 캐릭터라. 네. 선생님이 주인공 학생한테
보내던 편지에 네. 이제 답을 쓰면서 선생님 언젠가 제 삶도 제 인생도 빛나는 날이 올까요라고 이제 적는 부분 아직도 기억에 이제 뚜렷하고 아마 그게 주시고 싶었던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 아직 영화를 못 본 분들한테 혹시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벌새가 아직 극장에 걸려 있어요. 예.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지역에 있는 극장들일 수도 있겠지만 이 영화를 좀 큰 극장에서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극장에서 봤을 때 그 경험들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이 영화를 보시면서 그러니까 이 영화의 후기를 보면서 정말 감사했던 거는 이 영화가 좋다 이런 걸 넘어서 자기 그 관객분들의 각자의 경험들을 많이 적어주시더라고요, SNS에. 네. 그게 굉장히 기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일상이나 역사를 들을 수 있는 게 이 영화를 만들고 제가 가장 크게 받은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극장에서 관객분들 많이 찾아봐 주시고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점 보니까 별 5개, 별 5개로 쫙 내려 그런 평점 정말 모처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감독님은 이제 인생이 그렇게 별처럼 반짝이기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더 큰 발전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